안녕하십니까, 주식공선입니다. 오늘도 제 경험치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 노하우로 만들어지는 영상인 만큼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 내용은 저항 구간과 지지 구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차트 매매를 할 때에는 정말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저항과 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하고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하신 분들에게는 주식 인생 끝나는 날까지 지지와 저항 공부는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받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저항받는 구간에서 매도하는 것은 차트 매매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고 다들 잘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저항과 지지선을 잘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차트를 잘 본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는 단기 매매로 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그 중장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도 저항과 구간, 지지 구간을 크게 열어놓고 여유롭게 매매를 하는 것이지 어떤 매매를 하시던 간에 차트 매매라면 저항과 지지는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제표라든지 기업의 가치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엉뚱한 소리로 들릴 수 있으신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투자 대회에서도 보시면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차트 공부를 같이 한 번 더 해보신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항과 지지는 그 호가창에서도 존재를 하고 차트 안에서도 그 매물대 구간이라든지 이평선이라든지 뭐 특정적인 구간이나 뭐 고점 저점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치마다 역할이 다르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너무 내용이 길어지고 하면 뭐 지루해질 수 있고 시간 관계상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저항 지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원리와 개념 몇 가지를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차트로 넘어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항과 지지라는 것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조금씩 해보신 분들이라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특정적인 구간에서 주가가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머무는 구간, 여기는 이제 주가가 내려가고 싶어도 자꾸 여기서 받쳐주는 어느 누군가 이렇게 매수를 하여서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구간을 여기 구간을 지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주가가 오르려고 하는데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계속 얻어맞는 구간 있잖아요.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일정하게 부딪히는 구간을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놀다가 계속 요 안에 틀 안에서 지지와 저항과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다가 이렇게 그 특정적인 구간,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 여기가 이제 지지 구간이 되는데요. 다시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여기가 저항 구간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여기서 이제 지지선이 있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놀다가 아래로 이탈하게 되면 다시 오르려고 할 때 이 지지선이 저항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선을 하나를 놓고서 이 선을 하나 놓고서 여기 주가가 캔들이 아래 있으면 여기가 이제 저항 구간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캔들이 위에 있으면 여기가 지지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은 너무나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많은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다 또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꼭 그 공부를 해보셔서 자기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 차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뭐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특정적인 구간이라든지 이렇게 이평선도 이 저항과 지지가 될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장기 이평선으로 본다면 이렇게 주가가 이평선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 주가를 이렇게 받쳐주는 힘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이탈하면은 이렇게 꺾여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240선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뭐 특정적인 구간을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보시면은 주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힘을 다 했을 때 내려올 때 보시면은 여기부터 이제 저항을 맞고 자꾸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저항 구간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보면은 이 매물대 차트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매물대 이런 막대기 모양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구간도 어떻게 보면은 저항 구간이 될 수 있죠. 오르다가 이 구간에서 얻어맞고 또 얻어맞고 이런 식의 이러다가 이걸 돌파했을 때는 여기가 이제 다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요 아래에 있을 때는 저항 구간이고, 이게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박스 안에 갇혀 있었는데요. 주가가 여기서 이제 시세를 한번 주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선이 이제 여기가 이제 지지선에서 저항선으로 바뀌고 오르지 못하다가 다시 요 박스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놀다가 다시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이랬을 때 여기가 지지선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저항선인데요. 여기는 이제 뚫고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또 한번 지지선이 될 수 있겠죠. 주가가 이제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또 다시 한번 더 상승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요렇게 이제 뭐 매물대 또는 이평선 또 여기 또는 이렇게 보면은 캔들 이렇게 모여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꼭 크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작게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요 안에서도 이렇게 작게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지선 구간이 되고 여기가 저항 구간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가가 여기 안에서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 박스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여기 돌파하는 순간 여기 지지받는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강하게 뚫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거래량을 만들어내면서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은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작은 박스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 구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요. 또 호가창 안에서도 뭐 저항과 지지선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거는 좀 차트랑 같이 보시면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고점이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다가 이렇게 수렴 형태로 삼각 수렴 형태에서 세기 형태로의 모습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이 돌파하는 지점을 지지받는다면 다시 또 상승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손절이라든지 이렇게 뭐 매매 기준은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매매하기 좀 어렵다 싶었을 때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상승을 시작하는 요 시가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때도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시가를 이탈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스킬핑 같은 거 할 때는 정말 타점이 이 호가 하나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왜냐면 그 호가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요만큼 밀리면은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이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장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주가가 뭐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갖고 중장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요건 지나간 차트이기 때문에 좀 설명이 좀 하기가 좀 편하기도 하고 좀 이게 설명하기 좀 편하긴 한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주가가 어느 정도 요 구간이 내려온다면 요런 구간에서 내려온다면 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 반드시 이제 뭐 회사의 개별 악재라든지 뭐 상패 종목들 뭐 그런 위주의 종목이 아니라면 건전한 종목이라면 요 구간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이제 크게 봤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트가 깨지고 지지선이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서 주가를 모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뭐 가치라든지 뭐 재물을 보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괜찮은 종목들을 이렇게 매매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런 구간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차트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여기 매물대에서 여기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장기 관점에서 볼 때도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다가 어느 구간이 내려오면 지지되는 이런 구간을 찾아서 우리가 여기는 좀 어렵다고 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기를 보고서 이렇게 대응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또 조금 중장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지난 차트지만 짧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2월 7일 날이고 여기 벌써 이제 뭐 1년 가까이 뭐 다 돼가는데요. 뭐 8개월 정도 지났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바닥이었을 때 여기가 쌍바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다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해보고 찾아보고 나서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캔들의 고점도 어떻게 보면 저항이 될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 시가라든지 이런 낮은 자리에서도 지지가 될 수 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평선이 될 수도 있고 매물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항과 지지선은 되게 다양하게 존재를 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타점을 정확하게 딱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있을 때 지지선이라고 놓았던 자리가 이렇게 살짝 이탈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탈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이탈해서 손절을 하면 다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좋은데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그 분할 매수로 입장에서 여기가 지지 구간이다 했을 때 그 타점을 딱 정한 게 아니고 요 구간이 오면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단타에서 짧게 대응하는 분들은 여기로 들어오면 뭐 손절하는 게 맞겠죠.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건 또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매물대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 구간이 손절이라기보다는 매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 자리는 매수 영역이라고 보면 되고, 매수했다가 좀 기다리는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 스윙이라든지 중장기 입장에서 이렇게 매매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또 이제 매도 구간이라고 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꼭대기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렇게 놀다가 여기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점 형태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뭐 싼 고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쓰리 고점이라든지 뭐 3천장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자리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뭐 여러 형태로 우리가 뭐 크라운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왕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덮이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요. 우리가 있을 때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장기 평선과 많이 멀어지고 이평선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 때, 이런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갖고, 이런 구간에서는 요 구간에서 세력들이 올리고서 단기적으로 여기가 그 매물을 정리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판단했을 때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고,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고 여기 추세를 이탈했을 때는 모두 다 정리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차트를 이용해서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구분해내고, 어느 구간에서는 자꾸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얻어맞는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 정리하고, 추세가 깨지면 모두 다 정리했다가 다시 또 차트가 만들어지고 추세가 다시 만들어지면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렇게 고점도 이렇게 어느 정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저점이 높아지는 게 좋고 고점에서는 고점이 높아져야 되는데, 고점이 낮아지면 좀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추세라는 게 있는데, 이런 추세는 뭐 깨지 않는 게 좋은데요. 물론 이렇게 깼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 좀 불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보자분들은 이 낮은 자리에서 매매를 하였다가 이렇게 오르면, 조금이라도 오르면은 우리가 이제 박스 상단에서 이런 데서 그 정리를,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앞전에 제가 이제 그 지에넌 에너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때 제 기억에는 3,300원, 3,5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 저항을 맞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3,300원은 여기인데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저항이 됐던 곳에서 돌파를 해서 지지가 됐고, 요 자리가 한번 저항이었고, 또 3,500원 요 자리 있죠. 3,800원이네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가 또 한번 여기가 저항이 될 수 있죠. 자, 저항선은 이렇게 거래량을 싣고 동반해서 이렇게 돌파하는 게 좋은데요. 뭐 갭을 띄우면 더 강력한 거고, 세력들의 이제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주가를 올리겠다는 의도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저항과 그 지지는 어떻게 받고 저항선에는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하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매물대라든지 이런 저항 구간은 힘차게 거래량을 싣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훨씬 더 그 신빙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차트 말고 한번 또 다른 차트를 아무거나 한번 골라 볼게요.
이건 차트가 없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도 볼게요. 앞전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얻어맞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점상이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항상 보시면은 여기가 원래는 여기가 이제 계속 얻어맞는 자리가 지지받는 구간이죠. 지지받는 구간. 여기가 원래 이제 지지선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왔을 때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지지선을 깼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순전히 개미털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가 지지를 받고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살짝 이탈했다가 이렇게 여기는 점상이 올라갔어요. 이 점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털리고 나니까 사지 못하게 그냥 바로 돌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세력의 어떤 뭐 개미를 털고 올라가겠다, 이제 우리를 털고 올라가겠다 이 의도를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이 종목을 잘 알고 계신다면 뭐 상패 종목이라든지 좀 뭐 개별 뭐 악재나 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오히려 이런 데서는 그 매수 관점이 될 수 있죠. 이때도 매수하는 자리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이탈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손절이에요. 다시 올라왔을 때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샀다가 다시 이탈해지고 또 손절하고 또 했다가 이탈하고 손절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이죠. 어떨 때는 손절하고 어떨 때는 분할 매수를 해갖고 평단을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항상 우리가 이제 손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손절을 안 하고 버텼을 때 이렇게 물론 여기 본전 한번 줬네요. 근데 이렇게 쭉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손절을 10번을 짧게 하더라도 크게 한 번은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2% 3% 손절을 해갖고 뭐 2번 손절을 했지만 여기서 잘만 매매하면 이렇게 상한가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특정적인 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받는 구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항선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앞에 이런 꼬리들이 다 저항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다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가가 가다가 오르지 못하고 고점도 낮아지고 이렇게 추세라는 걸 깨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런 고점 신호 요것도 다 그 유튜브 방송에 다 올려드렸으니까요. 이런 것들 공부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요거는 지지와 저항과 좀 다르게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장기 평선과 멀어진 상태 이런 데서는 우리가 가급적인 매수를 피하고 우리가 이제 요런 자리에서 물리더라도 이런 낮은 자리에서만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해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권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차트가 이제 차트를 매매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앞전에 차트가 많이 뭐 대부분 한 2년 정도 2년 이후면 더 좋고 신규주 차트는 뭐 짧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트 기술적 분석에 좀 한계가 좀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분봉이나 이런 것들을 더 살펴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항상 주가는 이렇게 오르면 다시 이렇게 장기 평선 근처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또 힘차게 올라갔는데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이런 구간이 다 그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여기가 지지 구간이 될 수 있는 거고 여기가 다 저항 구간이 될 수 있고 여기가 지지 구간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해봤을 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지 구간이죠. 지지 구간.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강력하게 돌파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가 다시 돌파하면 이런 데서도 어떻게 보면 분할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거겠죠. 단타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중장기 입장에서 이제 아까 뭐 재무제표라든지 뭐 다른 그 기업 분석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뭐 다 그 꼭 흔히 얘기하는 테마주 잡주가 아니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보면 이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쭉 그어보면은 이런 구간에서 추세라는 게 있고요. 이런 자리에서 보면은
물론 여기는 매수하기 힘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한 번 더 이렇게 추세라는 게 이렇게 그어지면 여기서는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약간 기술적 반등인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꺾여 내려가도 아무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지금 보면은 거의 다 올랐는데요. 여기 약간 단기 추세를 이렇게 벗어나는 모습이 나오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서, 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아서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평선이 이렇게 장기평선과 멀어지면 다시 붙으려고 하고, 이탈하면 다시 멀어지면 다시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량주 차트를 보는 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삼성전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재무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트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항 지지 이런 공부를 좀 많이 하신다면 이런 우량주도 분석이 가능하고, 또 테마주라든지 이런 흔히 이제 작전주라고 하잖아요. 세력주들은 더더욱 차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차트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 형태를 만들다가 이렇게 상승 한번 주고 상승 뒤에 조정해 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일정한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상승 뒤에 조정 주고 이렇게 상승의 절반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박스 만들어지고, 코로나 때 이제 빠졌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세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상승한 만큼 이렇게 박스 만들고 조정 주고 한 번 더 상승 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매물들을 소화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라고 해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뭐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항상 이런 것 좀 살펴보시고,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 보시면 되고요. 뭐 꼭 이 종목을 추천하거나 뭐 매매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차트 이렇게 분석 차원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뭔가 이렇게 모멘텀이라든지 무슨 뭐 금리가 또 인하가 되고 뭐 이런 저런 재료들이 맞물리고 또 이렇게 간다면 한 번 더 이렇게 삼성전자가 날개를 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라고 좀 보이네요. 뭐 어쩌다 보니까 종목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지 구간, 여기서 지지 구간 이렇게 이탈을 했지만 개미를 털고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보면은 작은 구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3, 40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박스 안에서만 우리가 매매만 잘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트 공부 열심히 하셔서 그 지지 저항 구간, 이 지지와 저항은 정말 주식 그만둘 때까지도, 아니 계속 앞으로도 항상 이 기법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꼭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내용 아니라도 정말 개별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꼭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저항과 지지가 우리가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뭐 지수가 안 좋거나 했을 때는 이렇게 이탈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뭐 기준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아무런 기준이 없이 그냥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고,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손절하고 수익 실현 어디서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박스 안에서 여기서 이제 요 정도 오면은 매도를 해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로 오면은 매수를 해야겠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박스 안이 갇혔을 때만 그런 매매를 해보는 거고요. 그것도 역시도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서 우리가 이제 예측도 해볼 수 있고, 대응도 미리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우리가 그냥 달리기를 할 때도 미리 요의 준비 땅 하고 달리는 것과 자다께서 갑자기 달리는 거랑 뭐 스타트 자체가 시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미리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면 매도를 해야겠다, 이 정도면 매수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서 내려오다가 매도 못하고 그냥 수익 다 까먹고, 어디까지 가면 손절 못하고 갖고 있다가 손실이 더 커지고, 이런 것들은 최소한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을 꼭 공부를 해보시고, 요거는 이제 분봉에서도 다 나타납니다. 분봉에서 단타하실 때 꼭 이런 것도, 물론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호가나 같이 보시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항상 살펴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요거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 있고 만들어지고, 요걸 돌파하는 순간, 여기 돌파하는 순간 추세라는 게 만들어지고 상승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박스가 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채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저항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졌는데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슈팅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분봉 단타할 때는 이런 거 조금만 이렇게 슈팅이 나와도 빨리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아까 그 일봉에서 나오는 이렇게 고점이 나왔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쌍고점이 만들어지고, 쌍고점의 이 V 라인, 목 라인이잖아요. 요 자리는 또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작게 나왔는데요. 여기 작게 나왔는데 여기도 이렇게 쌍고점이 나오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목 라인인데 여기가 목 라인인데요. 여기가 이제 넘을 것 같으면서 못 넘었어요.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꺾였잖아요. 여기 같은 게 또 나왔네요.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도 올라갈 것처럼 여기 목 라인 만들어지고, 여기서 추세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그 매매를 하고 나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평선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매매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평선이 모여 있는 구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이런 채널 안에서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 돌파하면 여기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보면은 여기서 놀다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돌파하는 요 시점이 우리가 그 출발하는 그 상승 초입에 잡는 자리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올라가다가 계속 얻어맞고 있어요. 여기서. 자, 이유는 여기 앞전에 이렇게 고점에서 얻어맞는 거죠. 여기 자리에서 맞고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슈팅 상승 모습이 나왔네요. 이렇게 보면은 상승 뒤에는 이렇게 조정이 나와요. 이렇게 상승 뒤에는 이렇게 조정이 나오니까 항상 우리가 올라갈 때 추격하지 마시고, 항상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지지받는 자리에서 빠르게 매수를 했다가 상승 초입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나서 꺾였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데서 꺾이면은 분할 매도하고, 그리고 다시 또 눌림 주면 또 매수하고, 또 요 자리에서는 또 이제는 또 틀려지겠죠. 요 자리에서 매수가 운 좋게 매수를 잘했다 해도 하더라도 앞전에 이런 고점에서 이런 데서 매도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돌파하면 요 자리가 지지를 받는 거죠. 지지선은 이렇게 한 번 더 이용해 볼 수 있고, 또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은 항상 단타 하실 때, 데이 트레이딩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뭐 추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고,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보셔서, 정말 그 단타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저항과 지지는 거의 절반 이상, 정말 저항과 지지만 잘 구분하시고 대응만 하시면 주식은 정말 뭐 다 했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수가 안 좋으면은 이 지지선을 깨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응하면 되고, 막말로 이제 여기서 지수라든지 뭐 다른 뭐 뉴스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뭐가 어떻게 해서 이 종목이 올라간다 했을 때는 이런 저항을 뚫을 거예요. 그땐 거래량을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우리가 따라가서 매수도 해볼 수 있고, 항상 그 대응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차트에서 저항과 지지만 마스터한다면 정말 주식은 모든 거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 만약에 뭐 1% 잘못되는 확률이 있어도 정말 99%는 저항과 지지만 잘 구분하시면, 또 그걸 대응만 칼같이 하시면은 정말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1% 손실 보고 10%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뭐 계좌 열심히 부풀릴 수 있고, 계좌가 이제 빨간색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뭐 수익 내시는 분들은 더더욱 수익 많이 내시고, 손실 보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손실을 줄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수익으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으로도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